이번에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MST의 성질 있었잖아요. 컷 프로퍼티와 그다음에 사이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컷 프로퍼티를 이용해서는 프림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는 어,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요. 우선 컷 프로퍼티를 이용한 프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컷 프로퍼티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 이제 컷이라는 게 어, 엣지들의 부분 집합인데 그 컷에 속한 엣지들을 다 제거한다고 하면 그래프 자체가 두 개 이상의 작은 서브 그래프로 분할되는 그런 엣지들의 집합을 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떤 경우라도 어, 이 컷에 속하는 엣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 MST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MST라는 것은 모든 n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틀이잖아요. 그런데 컷에 있는 어떤 컷에 있는 엣지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컷에 의해서 나눠지는 서브 그래프, 부호 그래프들을 이 MST가 모두 다 연결하지 못한다는 의미니까 결국 컷에 있는 엣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MST에 포함돼야 되고 그러면 이왕이면 컷에 있는 엣지들 중에서도 코스트가 가장 작은 엣지를 포함하는 게 전체 스패닝 트리의 코스트를 줄이는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컷 프로퍼티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하냐면 처음에 F에는 임의의 노드를 하나 U라고 해서 골라서 넣고요. 그 다음에 T에는 이제 MST에 포함한 엣지를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T는 공집합이고 이제 MST가 엣지가 추가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T에 n-1개의 엣지가 모이면 이제 MST가 완성이 되는 거죠. F는 뭐냐면 현재까지 내가 처리한 노드를 F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F에는 지금 임의의 노드 U를 아무거나 골라서 처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일문을 도는데 이 T에 있는 엣지의 개수가 n-1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인 MST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어떤 걸 반복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뭔가 F와 F에 속하지 않는 노드들 집합 V-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F는 이제 우리가 계속 화일 루프를 돌면서 F의 노드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이 F에 속한 뭔가 노드들로 구성된 F만의 MST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 V-F로 가는 컷이 있을 거예요. 이게 컷이죠. 그럼 이 컷 중에 최소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엣지에 속하는 V-F에 있는 이 노드 있잖아요. 이걸 V라고 하면 이 V를 F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F에서 V-F로 이어지는 엣지들 중에서 그 엣지들이 컷인데 그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엣지를 골라서 그 엣지를 T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ind 어떤 미니멈 엣지, 코스트 엣지를 고르는데 U에서 V로 가는 걸 고르는 거죠. such that 어떤 엣지 UV냐면 U는 F에 속해 있는 거고 V는 V-F에 속해 있는 거죠. 즉 UV 엣지는 F와 V-F를 나누는 컷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코스트가 작은 미니멈 코스트 엣지인 거죠. 그걸 찾았다고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T는 어떻게 해요? 이 UV 엣지를 이 T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F에는
이 V 엣지를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F는 점점 늘어나고 T도 엣지가 하나씩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T에 있는 엣지의 개수가 n-1이 딱 되는 순간 while loop를 빠져나오고 그럼 리턴 뭘 하면 되죠? T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모든 컷에 대해서 그 컷에 있는 최소 비용 엣지는 반드시 MST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임의 노드를 하나 마련한 다음에 U 처음에는 마련한 다음에 U에서 나가는 엣지 U 하나만 이제 F를 구성하는 거고 나머지 n-1개의 노드가 v-f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와 v-f를 가르는 컷은 U에서 나가는 엣지들로만 구성하는 컷이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미니멈 코스트 엣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를 T에 포함시키고 이 상대방 노드 V를 F에 포함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while loop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할 건가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요.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뭔가 영역을 나눴는데 초록색 영역은 F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영역은 V-F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while loop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이걸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뭔가 이 F에서 V-F로 이어지는 엣지들, 즉 이 F와 V-F를 가르는 컷이 이거죠. 컷 중에 가장 미니멈한 엣지가 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4 엣지도 있고요. 이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4 엣지도 있고 3 엣지도 있고 5 엣지도 있고 2 엣지도 있고 5 엣지도 있고 3 엣지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작은 코스트 엣지니까 2 엣지죠. 2 엣지. 2 엣지가 되는 거죠. 이 웨이트가 코스트가. 그래서 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컷의 컷 엣지의 양끝 노드 중에서 V-F에 속하는 노드들은 이거죠. 예. 이 빨간색 노드들이 V-F에 있는 노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 노드들이 그거에 대응되는 F에 속하는 노드들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노드의 입장에서는 빨간색 노드에 연결된 엣지가 컷이 되는 애들이 빨간색 노드잖아요. 그러면 이 노드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노드의 입장에서 보면 4 엣지가 하나 있고 5 엣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노드 입장에서 보면 컷을 이루는 자기로부터 연결된 컷 엣지 중에 가장 코스트가 작은 건 4잖아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노드 입장에서 보면 컷 엣지가 3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으니까 뭔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코스트 값 2죠. 2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엣지 입장에서는 이게 엣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소 코스트 엣지의 코스트는 3이죠. 뭔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노드들은 즉 이 빨간색 노드가 아니고 V-F에 있는 이 빨간색 노드 아닌 다른 노드들은 이 노드에 인접한 엣지들 그러니까 이 노드의 이웃 노드들이 F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엣지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노드에 대해서도 뭔가 어,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까만색 노드들 V-F에 속하는 이 빨간색이 아닌 까만색 노드들은 F로의 컷 엣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엣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다 값을 무한대로 놓는 거죠. 무한대로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UV 엣지 중에 미니멈 코스트를 갖고 있는 엣지를 찾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노드들 즉 V-F에 있는 모든 빨간색과 까만색을 포함한 노드들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즉 여기서는 4, 2, 3 무한대들이 있는데 이 값을 가진 노드가 가장 작잖아요. 이걸 하나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뽑아놓으면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을 갖고 있는 엣지가 뭐냐? 이 엣지구나. 그러면 어, 이, 이 F에 속하는 한쪽 끝 노드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드도 뭔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V-F에 있는 노드를 V라고 하면 이, 이 값은 코스트 뭔가 V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V의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최소 코스트를 갖고 있는 엣지의 끝쪽에 있는 F에 속한 노드, 이 노드를 알아야 돼요. 이 노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이 V에 저장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코스트라는 1차원 리스트와 E라는 1차원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고, V-F에 속하는 노드들은 각각 이 코스트 V 값과 이 V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코스트 V 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굉장히 큰 값으로 초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뭔가 자기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컷 엣지가 존재하면 그때 이제 어떤 무한대가 아닌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 값은 처음에는 다 넌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컷 엣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 F에 속한 노드가 EV가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코스트 V 값이 가장 작은 노드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어떤 값이 가장 작은 객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최소값을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어, 빠르게 뽑아내는 자료 구조가 뭐였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힙이었죠. 힙. 힙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힙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힙은 뭐가 있냐면 delete min이라는 연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decrease key라는 게 있어요. decrease key.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런 연산들을 일반적인 바이너리 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힙에 대해서는 비고 로그 m만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v-f에 있는 이 노드들을 어떤 값을 키 값으로 해서 힙에 저장해요. 현재 이 코스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키 값으로 해서 힙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힙의 루트에는 이 코스트 값이 가장 작은 노드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걔를 딜리트 민 하면 이 최소 값의 노드를 리턴해 주죠. 그러면 지금 현재사는 얘죠. 얘. 이 v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V가 이제 여기서 보면 V와 그 다음에 그 F에 있는 U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 근데 이 U 노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V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V와 V가 이 컷 엣지들 중에서 선택한 엣지니까 그게 바로 MST의 엣지로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에는 이 V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이 V를 포함해서 F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V가 어떻게 됐어요? V가 F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이 노드 입장에서 볼까요? 이 노드 입장에서는 지금 4하고 5가 이제 컷 엣지였는데, V가 F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엣지, 이 엣지도 이제 컷 엣지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화일 루프의 그 다음 루프에서 보면. 그럼 이 엣지는 새로 등장한 이 빨간 노드 입장에서 보면 새로 등장한 컷 엣지이기 때문에 이 컷 엣지에 있는 이 3이라는 코스트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최소 코스트인 4랑 비교해서 더 작으면, 작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4가 아니라 얘를 3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V란 노드에서 다시 이 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빨간 노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컷 엣지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V가 F에 들어가면서 V가 자기와 V하고 연결된 엣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컷 엣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나의 지금 코스트 값은 무한대인데 지금 4라는 코스를 갖고 있는 엣지가 처음으로 자기의 컷 엣지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4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닥스트라 알고리즘에서 릴렉스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코스트 값이 더 작은 코스트 값으로 바뀐다는 거는 결국 이 노드에 해당되는 힙에서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스트 값이 키 값이잖아요. 키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면 그 해당되는 노드의 그 힙에서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힙은 우리는 뭐예요? 미니멈 힙이잖아요. 민 힙이죠. 민 힙이니까 원래 있었던 어떤 노드의 키 값이 더 작아지면 뭔가 그 위치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키 값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뭐예요? 키 값이 디크리즈 했잖아요. 그러면 디크리즈 키 연산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값이 업데이트된 노드의 키 값을 반영해서 힙에 뭔가 힙을 다시 힙을 다시 뭔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 값이 감소하는 노드에 대해서만 디크리즈 키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힙의 어떤 올바른 위치에 그 노드를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whileloop을 돌 때마다 하나씩 MST 엣지가 T에 포함되고 그러면서 F에는 또 하나씩 노드가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T에 n-1개의 노드가 딱 채워지면 whileloop을 빠져나와서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슈도 코드 좀 더 자세한 슈도 코드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파이썬 코드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슈도 코드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프림 알고리즘의 슈도 코드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코드는 위키피디아의 이 프림 알고리즘 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조금 더 코드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노드 하나를 정해서 그 노드를 F에 넣고 시작하는 걸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F는 다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선 모든 노드 V에 대해서 이 코스트라는 1차원 리스트에 값을 무한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컷 엣지가 아무것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V에 연결된 컷 엣지가 없기 때문에 그 컷 엣지의 끝에 있는 F에 속한 노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EV 값도 넌으로 하는 거고요. F로 여기서는 따로 내가 관리하지 않고 T라는 앞에서 했었죠? 이 T라는 MST 엣지를 저장하는 리스트만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T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 리스트로 초기화되어 있고 F는 대신에 F에 어떤 노드들이 지금 포함이 됐는지를 마킹하기 위해서 F라는 1차원 리스트를 할 텐데 모든 V에 대해서는 처음에 false 값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F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false고 F에 들어갈 때 그 노드의 F 값을 true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힙을 하나 쓸 겁니다. 힙을 쓰는데 모든 노드를 힙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때 키 값은 뭐예요? 그 V에 해당되는 코스트 값이 키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키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힙이 Q라고 할게요. 근데 이런 힙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통칭해서 Priority Queue라고 불러요. 이 Q에는 이 Priority Queu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택 Q의 Q가 아니고 어떤 키 값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키 값이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어떤 아이템들을 빠른 시간 내에 딜리트 하거나 뭔가 키 값을 디크리즈 하거나 인크리즈 할 수 있는 연산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힙은 이게 바이너리 힙입니다. 우리 힙 소트 할 때 사용됐던.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페어링 힙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힙도 있어요. 우리 피보나치 수열할 때 이 피보나치인데 그 피보나치의 개수와 뭔가 유사한 현상이 이 힙에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피보나치 힙이라고 불렀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리어티 큐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 힙이나 갖다가 쓰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힙소트에 사용했었던 바이너리 힙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Q가 이제 empty가 안 될 때까지 전부 돌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가 똑같냐면 T에 있는 것이 n-1보다 더 작다는 말이죠. Q에는 뭐예요? 모든 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Q가 비어있다는 건 모든 노드가 전부 다 F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F로 이동했다는 거는 결국 n-1개의 엣지가 T에 포함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가장 작은 코스트 갖고 있는 노드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코스트 값이 전부 다 무한대예요. 그쵸? 처음에 무한대죠. 그 다음에 이 각 노드의 이 값은 여기 다 넌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while loop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delete min을 하면 모든 키 값들이 전부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떤 노드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A란 노드가 처음에 나왔다고 칠까요? A란 노드가 처음에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F에는 지금 뭐예요? A가 지금 들어간 거니까 FA 값을 추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EV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A를 보면 처음에 다 넌이잖아요. 넌이라는 거는 뭐냐면 EV가 넌이 아니어야지만 이걸 한다는 건데 EV가 넌이라는 거는 해당되는 노드에 연결된 컷 엣지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만 갖고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F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while loop에서는 EV가 넌이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건 처음 while loop에서는 이 if문이 false예요. 그래서 t append 이 명령이 수행이 안 되고요. 이 form으로 돌아가서 V에 인접한 엣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V에 인접한 엣지들에서 그 코스트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경우는 업데이트하는 거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엣지에 대해서 즉 엣지가 뭐죠? 이 엣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코스트 값은 B 노드의 코스트 값은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W죠. 지금 이게 V고요. 그러면 FW가 false라는 건 뭐죠? 얘가 아직 F에 포함되지 않고 V-F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게 W가 V-F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고 코스트 VW가 즉 이 4라는 값이 코스트 W 현재까지 가장 작다라고 작은 코스트라고 저장하고 있는 이 무한대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4로 바꿔야죠. 그래서 코스트 W 값을 이 4로 바꾸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B가 지금 Q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W의 키 값이 감소했으니까 그 감소한 거를 반영해서 Q의 이 W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죠. 그 연산이 디크리즈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 W의 이 4 값을 가장 미니멈 코스트를 주는 엣지의 이 끝에 있는 이 노드를 어디에 저장한다면 EW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V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A가 EB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V에 인접한 모든 엣지에 대해서 for loop를 돌면서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H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이잖아요. 그럼 얘를 8로 바꾸고 H의 E 값을 A로 바꾸는 거죠. 그쵸? 뭐 이런 걸 다 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얘만 F가 되는 거고 나머지 n-1개는 이제 V-F가 돼서 while loop를 두 번째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F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얘죠, 얘. 얘잖아요, 얘. 그래서 이 값을 선택해서 delete min 하면 이 B 노드가 V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F는 이 B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 B 노드에서 인접한 엣지들, 즉 V-F에 있는 노드로 가는 인접한 엣지들을 보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했고 이 엣지가 있죠? 이 엣지는 8이니까 얘를 8로 바꾸고요. 이 엣지는 11인데 현재 8이잖아요. 그러면 이 11이 8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여기서는 8보다 작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 B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V-F라서 다시 화일 루프를 돌아서 이제 Q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코스 값이 작은 걸 고르면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딜리트 민 한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오겠죠. 그럼 뭐 나왔다 그랬지? 이걸 나왔다 그럴까 이거. 그러면 다시 F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자, 이걸 지울게요 우선 헷갈리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지저분하지만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또 여기 있는 이 엣지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7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세 개를 빼고 나머지 노드들이 Q에 있으니까 딜리트 민을 다시 하면 2, 4, 7 나머지는 무한대 8도 있구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이제 I 노드가 되는 거죠. 2니까 얘를 포함시켜요. 그러면 다시 이만큼이 이제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7인데 여기 H 입장에서는 8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으니까 얘를 디크리즈 키 하게 될 거고 얘는 6이니까 얘는 6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뽑은 엣지들은 이 엣지, 이 엣지, 그 다음에 이 엣지, 이 엣지 아니죠? 쏘리. 이 엣지 아니고 이 엣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3개가 뽑힌 거죠. 지금 F에는 4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 그 4노드를 연결하는 이 4노드들만으로 구성된 MST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3개의 엣지가 T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뭔가 그 다음에 뽑힐 애는 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 있어서 이 G에 있는 이 6이 2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엣지가 뽑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이 뽑힐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9가 뽑힐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의 초록색 엣지로 구성된 MST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보라색으로 여기는 첫 번째 2단계에서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어떤 세 개의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하는 거니까 B고 모든 노드의 개수를 n이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모든 엣지의 개수를 m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노드 수, 이거는 엣지 수. 보통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B고 n이 되겠죠? n. 그 다음에 이 Q에 있는 이 Q를 처음에 만드는 거는 make입이잖아요. make입은 어떻게 돼요? 노드들이 각각의 키 값을 갖고 힙을 만드는 거니까 얘는 B고 n이에요. make 힙에 걸리는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while loop를 도는데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비어있지 않은 동안 즉 B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while loop를 돌 때마다 delete min을 해서 이 Q에서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도냐면 총 B고 n번 도는 거죠.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쭉 해보면 다 상수번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 포문이죠. 포문이
while문 안에서 또 이중 루프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V에 인접한 엣지들에 대해서 뭔가 비교를 해서 필요하면 디크리즈 키를 버리는 거죠. 디크리즈 키는 근데 얼마 걸리냐면 로그 n만큼 걸려요. 아, 여기 딜리트 민도 로그 n만큼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딜리트 민으로 로그 n만큼 한 번 하고 이 for loop에 들어와서 디크리즈 키가 여러 번 불릴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불릴 때마다 로그 n씩 하는 거예요. 시간이 드는 거지. 그러면 총 이 디크리즈 키가 이 for loop, while loop를 통틀어서 총 몇 번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몇 번 하게 되냐면 V에 인접한 엣지들. 그럼 V는 뭐예요? 각각의 노드가 되는 거죠. 각각 노드에 인접한 엣지들을 다 모으면 그게 뭐예요? 전체 엣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전체 엣지가 한 번씩 이 for loop에 걸리는 거죠. 이 while loop와 for loop를 전부 다 해체하고 나면 각각의 엣지들은 한 번씩은 이 for 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크리즈 키가 몇 번 불릴 수 있냐면 최악의 경우에 각각의 엣지가 전부 다 여기 if 문이 참여돼서 디크리즈 키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 n번의 이 디크리즈 키가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딜리트 민을 보세요. 딜리트 민은 while loop를 돌 때만 뭔가 불리는 거잖아요. 즉 노드가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고 n번 빠져나오면 없으니까 결국 딜리트 민을 몇 번 불리냐면 얘는 n번 불리는 거죠. 디크리즈 키는 엣지 개수만큼 불리는 거고 딜리트 민은 노드 개수만큼 불리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1, 2, 3단계는 b고 n이고 그 다음에 이 while loop로 이 4번은 n 로그 n 더하기 m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럼 b고 n에다가 n 로그 n, m 로그 n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n 로그 n 더하기 m 로그 n이 최고차항이 되는 거고 이걸 더 예쁘게 쓰면 m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n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이 시간 내에 프림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자료 구조가 쓰였냐면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쓰였고요. 바이너리 힙. 그 다음에 바이너리 힙을 썼을 때에는 n번의 딜리트 민과 m번의 디크리즈 키가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피보나치 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피보나치 힙은 딜리트 민은 로그 n 시간 내에 되지만 디크리즈 키는 상수 시간 내에 돼요. 상수 시간. 로그 n이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이너리 힙과 다른 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m번의 디크리즈 키를 불리는데 이게 로그 n이 아니고 이게 상수 시간이 되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b고 n 로그 n 더하기 m이 됩니다. 즉 m 앞에 곱해져 있는 로그 n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에 피보나치 힙은 훨씬 더 복잡해요. 바이너리 힙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뭐 틀린 설명도 좀 있고 많이 버벅댔는데 다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또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갖고 크루스칼 알고리즘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게요. 프림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